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판결에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5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아, 벌써 750이에요. 네. 아, 800회 특집 만들어야겠다. 그래요. 한 달 반 정도 있으면은 뭐 이렇게 시간이 800회가 금방이네요. 시간 가는 걸 잘 못 느끼는데 이 회차 늘어나는 걸 보면은 알겠어요. 그죠? 자, 자잘자잘하게 800회 특집 하지 말고 1000회 특집을 그냥 콘서트 거하게 예. 우리 이렇게 천회 때문에 약간 선거 때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선거 끝나고 오겠는데. 선거 끝나고. 아, 끝나고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끝나고 될 것 같아요. 우리 선거 전이면 약간 곤란하고. 제가 너무 바빠서 선거 때는 저희가 비상 경영 제재에 돌입합니다. 지금부터 약간 네. 비상인 예, 그런 수준인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봉우 씨가 들어온 이유는 이봉우 팀장이 들어온 이유는 논평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미디어 스크랩으로 이야기할까 하다가 이 논평 쓸만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 주제를 빨리 급하게 써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야기를 그냥 바로 해보시죠. 도대체 무슨 사안이 있길래 우리가 논평 쓸만한 사안이라고 봤는지. 네, 어제입니다. 1월 16일인데요. 네. 언론계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뭐였냐면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KBS 보도 및 편성에 개입했던 이정현 의원이 방송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결,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2심에서 내려졌던 방송법 위반 혐의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중요한 점이 뭐 그건 당연히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벌금 1,000만 원이면 뭐 그렇게 센 양형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닌가요? 예. 이분이 이정현 의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을 받은 그 법 조항이 뭐냐? 네. 이런 조항입니다. 방송법 4조 2항.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법조항을 딱딱하게 읽어드려서 좀 뭐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의 독립,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이것들을 구체적인 현실적인 법조항으로 써놓은 게 이 법이에요. 말 그대로 방송의 보도나 편성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 누구도 개입하지 말아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방송의 편성이나 보도에 개입하면 범죄다. 그렇죠.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이 현행법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 판결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법이 탄생한 게 1987년입니다. 언제쯤인지 아시겠죠? 네. 왜 이 법이 탄생했는지도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아하. 1987년이 어떤 해입니까? 전두환 독재 정권이 끝난 해이죠. 그렇죠. 예,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언론계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보도지침 당하고 있었죠. 정권의 권력 수단,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언론계도 약간 투쟁하고 민주화 그 인사들이 투쟁을 거치면서 정권이 보도지침처럼 방송 보도와 편성에 개입하면 이게 큰일 나는구나. 그렇죠. 이 민주주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는구나. 지킬 수가 없구나 해서 이 방송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누구도 방송 보도와 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1987년에 이 법이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법이 인용된 바가 없습니다. 이 법에 유죄 판결 판례가 없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방송법 4조 2항에 의거하여 범죄가 발생한 거예요. 범죄를 확정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되게 역사상 되게 큰 네, 일이네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에요. 오호. 네. 그래서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선언적 조항 불과한 건 아니죠. 선언적 조항으로 취급받던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던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법임을 처음으로 증명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반가운 판결이죠. 그러네요. 네, 이게 왜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표면적인 의미는 사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 홍보수석이죠. 그렇죠. 지금 의원입니다. 네.
이분이 세월호 참사 직후에요. 4월 16일 날 참사가 터졌는데 4월 21일 날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4월 30일 날 한 번 더 전화를 해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 이제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어떻게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냐, 해경이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 해경이 갖고 정부를 이거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뭐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는 아니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 회사 이놈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야.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갖다 그렇게 밟아놓고 말이야. 무슨 과장을 하긴요.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나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네? 진짜 그냥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 지금은 조금 좀 봐주십시오. 진짜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정말 조금 봐주십시오.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예. 나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예. 그거 하나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사람들이 용어를 진짜 이거 미치겠네. 어찌요? 오늘 저녁 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일단은 라인까지 나가죠. 뉴스라인 한번 그냥 편집했을 거야 아마. 좀 바꾸면 안 될까? 그게 예. 저 뉴스라인 쪽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 그렇게 하고 좀 이게 너무 우선은 보도 자료를 잘못 줘서 거기다가 자료를 잘못 줘서 그렇지 지금 완전히 순서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장님. 나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 회사 조직이란 게 그게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좀 해볼게 내가. 그래, 저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필요면 또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 나 술 어려워.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요거 한 번만 도와주고 만약에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해줘. 응? 전화 그래. 나 오늘 여기서 오늘 7일째잖아요. 근데 전화 좀 해줘. 이정희 홍보수석이 이거 녹취록이 터진 거는 2016년인데 그 전에 이미 폭로는 됐었고 그때도 그렇고 고발돼서 재판 처음 받기 시작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관행이라 그랬어요. 그 홍보수석의 업무인데 그렇게 언론사랑 소통해가지고 정정보도 내게 하고 보도 바로잡고 하는 게 관행이고 원래 그게 업무다. 그랬던 그 인식을 그 관행을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거 관행 아니야. 그거 악습이야. 불법이야라고 규정해 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관행과 어떤 악습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거든요. 뭐 꼭 KBS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언론사에서. 그렇죠. 꼭 청와대만 그럴까요? 우리 박수환 문자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전화 걸어가지고. 청와대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나 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도국이나 저 편집국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 이런 보도 나가서 말이 돼요? 경향신문 5억 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너네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행으로 하고 우리 사법부에서 한 번도 이 방송법 4조 2항을 살아있는 법으로 유죄 판결을 인용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하겠다. 그런 관행 불법. 이런 의미가 일단 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이정현만 잘못한 거야? 이정현 의원만 잘못한 거야? 언론을 그렇게 이용하고 언론에 압박 전화를 넣는 권력들만 잘못한 걸까? 근데 우리가 KBS의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보면 KBS는 완전 피해자입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원연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번 판결은 비단 언론사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압박을 넣던 권력들뿐만이 아니고 언론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성찰의 좀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마 이거 2016년에 이제
그 전화를 받았던 KBS 전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 국장하고 우리 민원연이 같이 했습니다. 민원연과 언론노조 등 7개 언론단체가 같이 이 녹취록을 폭로했었어요. 그때 뭐 내용을 보면은 아까 이정현 의원이 압박을 넣었던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때 김시곤 국장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라고 해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 추정해 볼 수 있는 바가 뭐예요? 아, KBS 말고도 다른 데도 이 청와대가 이런 전화를 했구나. 왜냐하면 우리만큼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KBS가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공범일.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KBS만 당한 건 아니구나. 다른 데도 다 했구나. 다른 언론사에도 청와대가 다 전화했구나. 그런데 KBS가 우리만큼 도와준 데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의미가 그거죠. KBS가 이미 그 이전부터 가장 앞서서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었구나. 물론 이미 나오고 있던 보도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때 KBS 우리가 뭐라고 불러 김비서 막 이렇게 불렀었어요. 예. 이 김시곤 국장의 당시 말 한마디에서도 우리가 KBS가 이미 이 불거진 전화통화 외에도 많이 도와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이 세월호 참사 당시의 전화가 압박이 보도 개입이 KBS에 의해서 충실하게 이행됐다는 걸 민원연이 그때 당시에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정현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21일과 30일에 두 차례 전화 건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4월 21일과 30일이 KBS가 그렇게 뭐 다른 잘하는 언론사들에 비해서 해경 비판이나 정보 비판을 많이 한 언론사는 아닌데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유독 4월 21일하고 30일 그 두 날 유독 해경 비판, 정보 비판 보도가 많았던 날이에요. 유독 이정현 의원이 전화를 건 두 날이 다 각각 8건, 11건으로 유독 많았던 날입니다. 그랬더니 되게 이게 좀 의심이 많이 가는 것이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화를 걸기 전에는 해경 비판 보도가 일일 평균 4.6건 정도 나왔는데 이정현 의원의 통화가 이뤄진 후 평균 3.3건으로 평균 한 건 이상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저희가 한 4월 16일 당일부터 참사 당일부터 5월 8일까지 왜 5월 8일이냐면 김시곤 국장이 화가 나가지고 그만둬버렸어요. 보도국장을. 이거 폭로하면서. 아무튼 그 한 달간 우리가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하루 평균이 한 1.3건이 떨어졌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오히려 그거는 세월호 사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혹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더 맞아요. 보도할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JTBC는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맞아요. 스튜디오 차렸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참사 외에는 별다른 보도를 안 하기도 했죠. JTBC는.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데 그렇죠. KBS는 4월 21일 이후에 전화 받고 나서 뚝 떨어진 거예요. 해경 비판 보도가. 네. 또 하나 또 공교로운 점. 이때 당시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덮어버린 언론사들의 보도 행태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유병언 관련 보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늘 말하는 게 유병언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유병언의 막 일거수일투족, 막 어떤 여자를 만나느니 뭐 지금 수행하는 사람이 어떻느니 뭘 먹었느니 막 이런 이상한 보도. 종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런 수많은 보도로 진상규명 보도를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유병언 관련 보도가 4월 21일 이후로 갑자기 폭증했다는 겁니다. 예. 이정현 의원이 전화를 시작한 4월 21일이에요. 그 이후로 갑자기 폭증을 해서 모든 유병언 관련 보도의 74%가 전화를 받고 나서 집중됐다. 함의하는 바가 크죠. 예. 아무튼 간에 이런 수치로 볼 때 이정현 의원의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KBS가 충실히 이행을 해준 것 아니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런 보도 개입, 방송의 독립,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이런 권력의 보도 개입과 편성 개입에 과연 그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 언론은 책임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하나 사례만 봐도 KBS가 충실히 이행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공영방송 장악 그 1년 내 사태들을 쭉 보자고요. 그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꾸민 음모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내린 지시만으로 이루어졌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KBS, MBC 내부에 있는 부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행이 됐죠. 그렇죠. 네. 우리 세월호 참사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기란영 KBS 사장이
이때 당시에 사장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 동정이나 홍보 기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비판 기사는 축소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김시곤 보도국장이 수첩에 써 있었어요. 네. 그리고 MBC는 조금 더 적나라한데 MBC 노조 파괴하고 열심히 보도하는 기자 PD들 전부 유배 보낸 사람 누구예요? 청와대 사람 아니에요. MBC 사람이죠. 네. 김장겸 사장, 안광한 사장, 뭐 그 밑에 꼭 사장까지 안 가더라도 최기화, 백종문 이런 사람들 좀 뭐 높은 급에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사장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름 모를 부역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언론 장악과 언론 보도 개입은 권력의 지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언론이 거기 부역하는 언론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번 판결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그 개입 또는 규제, 간섭할 수 없다는 이 방송법 조항이 되살아났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언론 스스로도 과연 우리들 스스로 법과 헌법 체계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언론이 스스로 잘 지켜왔는가? 그런 유혹과 어떤 개입 지시가 있었을 때 나는 거기 언론인들이 그동안 호응해 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많은 관행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청와대가 전화한 것뿐만 아니고 사실 일상일 겁니다. 이런 언론에 개입하려는 시도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전화 통화들 그리고 뭐 우리가 과거에도 제가 논평 써서 탈곡기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뭐 기사 거래 이런 관행들도 우리가 좀 이런 언론 자유 독립성이라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보도 개입이 아니면 뭐냐, 언론인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냐, 이런 반성과 성찰을 우리가 좀 이번 판결로 해보고, 안 그래도 언론개혁 요구가 뜨거운데 이번 판결로 하여금 언론 스스로 언론 자유를 지키는 좀 개혁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때 당시에 분명히 여러 전화가 MBC에도 많이 갔을 것이고 사실 더 심한 건 MBC죠. 저는 우리만큼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좀 오바라고 봅니다. MBC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KBS가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우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대통령이 체육관 들어갈 때, 진도체육관 들어갈 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항의하면서 왜 이제 왔어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그거 다 음소거해서 하나도 안 들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발빠르게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거 전화 안 받고 직접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 전화 받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한 그렇죠. 거죠. 그냥 완전히 우리 대통령이 욕먹는 거는 그 잡음은 그건 잡음인 거지. 대통령이 항의받고 욕먹는 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 뭐 CCTV 설치할 겁니다. 막 이런 거, 그런 소리, 대형 TV 설치해서 막 이러고 정말 인자해도 그렇게 인자한 어머니가 없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엄청 미화시켜가지고 그 와중에 무슨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 영웅 만들기에 돌입하는 그런 언론의 행태가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날 이정현 수석의 그 이정현 의원의 그 녹음을 처음 틀어준 날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같이 이제 폭로하기로 했기 때문에 언론노조에 다 같이 모였는데, 진짜 KBS가 아무에게도 이걸 들려주지 않고 KBS 노조가 그 자리에서 처음 틀어줬던 거였거든요.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고, 자, 지금부터 저희가 입수한 그걸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랑 이렇게 몇 명이, 한 6명이 앉아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막으로 그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쏴주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죽고 이게 며칠 안 됐을 때였어요. 4월 16일이니까 5일 지난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박근혜. 그래서 그 날에 그걸 들으면서 진짜 우린 사실 약간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걸 폭로하는 데 있어서 그때 돌마고 하기 전에 KBS의 어떤 사장, 지금 있는 그때 있는 고대영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다 날아가고 정말 그냥 KBS가 다 싫은 거예요. 물론 이 녹음본을 폭로한 거는 사실은 김시곤 국장이 내놓기 때문인 공개할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먹었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걸 다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이런 그러니까 녹취는 없지만 이런 통화가 오가고 있다는 걸 과연 옛날에 보도 지침처럼 그렇게 보도국장을 압박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도국장이 이 김시군 국장이 당시에 막 양심선언처럼 초반에도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2014년에도. 녹취하기 전에 그 보도국장직을 2014년 5월에 그만두면서도 폭로를 했어요. 네, 폭로를 이런 했었잖아요. 보도 개입이 있다. 네, 그리고 전화 받았다. 억울하다. 난 진짜 힘들었다. 네, 나름의 결단을 했었어요. 네, 그때. 예. 그래서 이렇게 공영방송이 완전히 장악되어서 그러니까 정말 계속 사람들 혼동하는데 최근에 나온 무슨 대통령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윤도한 수석이 시사기획창의 오보 때문에 항의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같은 급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정말 급이 달랐어요. 이때 이 상황을 들어보시면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많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MBC, KBS가 다 장악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방송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종편에서도 이런 거 왜 내가 틀어주면은 그 대통령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되니까 이거를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되게 많이 듣고 그것만 들어도 막 라임이 생길 정도로 이정현 수석 그 흉내내는 거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사람들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뉴스타파에 지금 찾아보시면 아직 있습니다. 그거 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생한 이 목소리를 진짜 들어보시면 이때 4월 21일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권이 좋아도. 그런데 그거를 KBS가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물론 뭐 이 선배 우리가 이러면서 약간 튕기긴 했지만 그 튕긴 것을 튕겼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봉우 씨가 말한 것처럼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은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MBN의 그 미디어랩 그 사태 때처럼 이 방송 편성에 누군가가 개입하고 규제하고 간섭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이게 그 어떤 정치 권력 말고도 경제 권력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았고 요새는 그러나 경제 권력이 더 그러나 한 번도 이것으로 어떤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서야 이런 법으로 누군가가 물론 뭐 더 큰 그 뭐라 그래 형이 나왔어야 된다라고는 말하지만은 상징적으로 어찌 됐던 간에 이런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 근데 그 근거가 방송법 4조 2항이었다. 이거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너무 이 판결이 늦게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KBS, MBC 상황 보면은 사실 이 방송법 이 조항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아니 어디 이정현 수석만 전화했겠어요? 네. 막 국정원 사람들 방송사 블랙리스트까지 써서 KBS, MBC에 하달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방송법 처벌해야 돼요. 다른 걸로도 처벌해야 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BS, MBC에서 부역했던 호응했던 인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꾸 MBC만 말하게 돼서 죄송한데 뭐 김장겸 뭐 그렇죠,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재판 중이긴 한데 뭘로 재판받고 있냐면 다 부당노동 행위예요. 알겠다고 부당노동 행위는 당연한 거고 노조 탄압하고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프로그램 잘라버리고 유배 보내고 그랬으니까 부당노동 행위인데 해고하고 그랬으니까 그거 말고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자기네 방송에 개입했잖아요. 편성에 부당하게 그렇죠. 사장이. 그거 다 방송법 아까 읽어드린 그 4조 2항 위반이죠.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판결이 이미 한번 나왔으면은 참 그런 끔찍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았을 텐데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방송 편성에 개입하는 방송 그 언론계 외부의 권력이나 방송계 내부에 호응하는 자나 모두 이 방송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선례가 좀 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우리 논평 마지막에 이제 약간 KBS는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은 KBS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KBS 본부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는 경영진과 이사회도 법이 보장한 방송 독립의 소중한 가치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무슨 유체 이탈도 아니고 경영진과 이사회만 그걸 엄중하게 인식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종사자 본인들 그 본인들이 정말 직원이냐 언론인이냐 특히 공영방송의 방송 독립의 가치를 가지고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의 구성원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그 어떤 정권이나 또는 이런 자본으로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에 복무하는 거 하고 있는가 본인들이 그렇죠. 내가 부역자가 되지 않도록 진짜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월급 많다고 우리가 막 월급 그렇게 많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저는 어떤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사명감도 네. 사실 우리 시민사회가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명감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기자들에게. 뭐 거칠게 말하면 김시원 국장 그런 거 폭로할 때 기자들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도 그거 먼저 그렇게 폭로하지 않으면서. 김시원 국장이 기사 만들었어요? 네.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지시 받아서 쓴 기자들이 있을 그거 것이고 어떡할 건데? 편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물론 양심적인 기자들도 많아서 뭐 인천 상륙작전 관련된 거 막 아유 많이 싸웠죠. 저희가 KBS 노조의 네. 그 어떤 저항의 역사를 저희가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많이 그렇게 싸워서 지금의 뭐 돌마고를 거쳐서 지금의 어떤 정상화된 KBS가 있고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우리가 늘 잔소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마음 놓고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다. 예전 같으면 더 절박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의미 있는 판결을 보면서 환영함과 동시에 조금 더 공영방송 특히 KBS, MBC에서는 이렇게 이 어떤 방송법 4조 2항에 대한 가치를 정말 온몸으로 진짜 체화시켜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 편성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종사자의 자율성, 당신들의 가치 판단을 엄청나게 중시한다라는 일종의 것이거든요. 권리를 보장해 준 법이기도 해요. 네. 언론인들의.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법으로 인정하는 방송 독립, 그 방송의 그 완전한 독립을 우리가 그렇게 주는 이유는 당신들이 잘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책임감이 있어야죠. 네,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지 된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괜히 너무 KBS, 큰 잔소리를 또 하는 KBS 새노조 안 그래도 열심히 뭐 새노조가 아니더라 아무튼 그동안 싸워왔던 여러 KBS 구성원들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돌려드릴게요. 아이 KBS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잖아요. 예.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단체를 폄훼하고 그러십니까? 우린 많이 도와줬잖아 KBS 싸울 때 그잖아요. 아니 예. 적어도 돌마고 같이 한 단체가 그럼요. 뭐 우리가 아니었으면 예, 했겠어요? 같이 잘 되자고 우리 KBS 너무 좋아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 정도 했으면 돌마고 했던 분들은 다 우리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입도 안 회원가입 하시고. 좀 해주세요. 우리 이거 만약에 들으시는 KBS 지금 듣고 계실 구성원들이 거잖아요. 다 알아요. 아이 참.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9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타임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